자, 반갑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공개방송 시즌2 보조지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 했어요? MACD를 했죠. MACD. MACD도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보조지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훌륭하게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 약 4회에 걸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추세지표 중에서 DMI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동성 지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추세지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쵸?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지 무조건 뭐 보조지표만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DMI는 일단 영어로 하면은 Directional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Movement Index. 요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을 지수화시켰다. 뭐 이거죠. 이거를 만든 사람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름은 언급하고 갈게요. 웰리스 와일더란 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이 보조지표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DMI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요게 창의적인 그런 보조지표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DMI랑 RSI예요. MACD는 별로 잘 사용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MACD도 좋은 지표지만 DMI랑 RSI를 저는 더 좋아해요. 쓸모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MACD도 연구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죠. 저희 기법 중에서도 VI 기법 중에서도 이 MACD를 이용한 게 있기는 해요. 자, 그건 뭐 여론이고 어쨌든 웰리스 와일더란 분이 이 DMI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이걸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보조지표가 어디서 나온다? 캔들 이평선 거래량에서 나오는 거죠. 자, MACD는 뭘 갖고 만들었어요? MACD는 그쵸? 이평선을 이용한 거죠. 요거는 DMI는 캔들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캔들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시고 저종으로 이루어졌죠. 캔들이 시고저종으로 이루어졌죠. 이 시고저종 중에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중에서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자, DMI를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이게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정복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일단은 요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상승 추세를 알아내는 건데 상승 추세일 때는 잘 보면 당일 종가도 있지만 이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것은 고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일 고가에서
전일 고가를 뺀 값.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너비성을 상한가 한번 보시면 너무 이건 눕어있다. 자, 이거 주연 테크로 볼게요. 전일 고가하고 당일 고가, 고가끼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면서 보면 고가가 점점 올라가죠.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거를. 종가는 훅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고가가 이렇게 고가를 연결해 볼게요. 고가가 추세가 나는 종목은 결국은 고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자, 차트는 좀, 너 왜 이러니, 갑자기. 네, 차트를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볼게요. 그쵸? 자, 요거의 이제 계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좀 복잡하지만 어차피 알아야 돼요. 플러스 DM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DM. 플러스 DM은 뭐냐면 당일 고가 빼기 전일 고가의 절대값. 절대값 뭔지 아시죠? 부호를 없앤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은 뭐냐면 당일 저가 마이너스 전일 저가의 똑같이 절대값이에요. 저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세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추세는 뭘로 해요? 추세선을 그릴 때?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저가를 연결하죠. 저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가를 연결한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시가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세가 살아날 때는 고가도 올라가지만 저가도 이렇게 올라간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고 그러죠. 저점을 높이면서. 아시겠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 DM은 저점이고, 그 다음에 CL이라는 게 있는데, CL은 뭐냐면, 뭐겠어요? 고가 저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종가겠죠. 당일 종가 마이너스 전일 종가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뭐냐면 고가, 저가, 종가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표를 만들었어요. 평생 동안 이거를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정도 연구할 정도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TR이라는 게 있어요. TR. TR은 뭐냐면 True Range예요. True Range. Range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용어로 하면 변동폭을 말하는 거예요. 변동폭. 변동폭. True는 뭐예요? 진짜. 진짜 변동폭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변동폭은 뭐냐면 정의를 하기를 플러스 DM 마이너스 DM 그 다음에 CL 중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보면 종가는 여기서 끝나고 고가는 여기서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은 이 변동폭이 최대인 게 있죠. 저가가 변동폭이 최대이면 저가, 종가가 변동폭이 최대이면 종가, 고가가 변동폭이 최대이면 고가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을 그어보면 자, 이거를
고가끼리 연결한 선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저가끼리 연결한 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저가끼리 연결한 선. 그 다음에 종가끼리 연결한 선은 뭐 음봉은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중에서 변동폭이 제일 큰 게 뭐예요? 고가죠, 고가. 당연히 고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DM이 제일 중요한 거고, TR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 고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세력주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고가를 이용해서 주로 지표를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동평균 시켜요. 이동평균. 플러스 DM에다가 N을 더 붙이면, 요게 뭐냐면, 플러스 DM의 기간 내 이동평균이죠. N일 이동평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N도 있겠죠. 요거는 뭐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DM의 똑같이 N일 이동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TR도 N 붙는 게 있겠죠. 요건 뭐냐면 TR의 N일 이동평균. 그쵸? 아까 세 가지 값을 전부 다 그냥 이동평균 시킨 거예요. 플러스 DM은 뭐라고? 고가. 마이너스 DM은 뭐라고? 저가. 그쵸? 여기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TR에는 뭐라고? 요거 또는 종가 중에 최대값. 그쵸? 제일 큰 값.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차이가. 차이가 크다는 건 뭐예요? 캔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고가가 변동폭이 제일 큰 거고 고가끼리 만약에 계속 이렇게 고가가 커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양봉만 나오면 당연히 종가 길이가 제일 커진 거고 그쵸? 요거의 차니까 그래서 어쨌든 변동폭을 이용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창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래서 지표 이 정의가 좀 복잡한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전에 구한 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실제적인 값이 플러스 DI 마이너스 DI라는 값이에요. 플러스 DI는 뭐냐면 플러스 DMN 고가끼리 차를 이동평균한 거죠. 여기서 뭘 나눠? TRN을 나눈 거예요. 제일 큰 놈을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마이너스 DMN에서 똑같이 TRN을 나눈 거죠. 자, 이거 숫자로 하니까 복잡하지만 이게 변동폭이 제일 큰 놈에서 변동폭이 고가, 종가, 저가 중에 변동폭이 제일 큰 놈에서 큰 놈을 뭘로 나눈 거예요? 고가끼리 차.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DI는 똑같이 변동폭 제일 큰 놈 중에서 저가끼리 차. 요거를 저가끼리 차를 TRN으로 나눠준 거죠. 여기까지 왔어.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야. 요거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고 보면은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나중에 값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고가 길이가 오늘 고가하고 내일 고가하고 이 정도 차이 난 애랑 오늘 고가랑 내일 고가랑 요렇게 차이 난 애랑은 틀리죠 변동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빵빵 올라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급등주. 그래서 우리가 세력주를 할 때, 세력주 매매를 할 때, 이 DMI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은 오늘 할 거는 다른 건 안 하고 지금까지 와서 너무 복잡하잖아, 그쵸? 뭔 DI미 뭐고 DX가 뭐고 DI가 뭐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골든 크로스 하는 것만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 DI가 플러스 DI는 고가 길이의 차고 차를 이동 평균한 거지. 그거를 최대 폭으로 나눠준 거고. 마이너스 DI는 저가 길이의 차를 나눠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얘는 고가 길이 차라고 그랬죠. 얘는 저가 길이 차의 이동 평균이라고 그랬죠.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응?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14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14일 동안 저가 길이 차를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쵸? 고가 길이 차가 골든 크로스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삼각수렴? 글쎄 삼각수렴하고는 좀 다른 게.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저가 길이의 차 예를 들어 5일이라고 치면 하나 둘 봉으로 직접 그려드릴게요. 자 봉이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장대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건 저가 길이의 차일 거 아니에요 그쵸? 5일이니까 하나 더 그리고 고가 길이의 차인데 갑자기 이렇게 커졌죠. 그렇지. 기준봉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빵! 그쵸? 아니면 이게 고가로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갑자기 봉의 길이가 봉의 크기가 별로 안 하다가 꼴이라도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뭔가 추세가 바뀌는 신호죠. 그래서 이게 추세 지표인 거예요. 갑자기 뭔가 봉이 이렇게 작게 있다가 아니면은 추세가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다가 이건 저가끼리의 차죠. 고가끼리의 차가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뭔가 변곡점이 일어났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횡보하던 주식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캔들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사람은 고가의 차와 저가의 차, 특히 고가를 가지고 응용을 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간단한 검색식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어디 갔니 이거? 검색식을 가지고 여기다 놓을게요. 조건 검색. 자, 보이시죠? DMI는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서는 변동성 지표에 있어요. DMI 기준선 돌파가 아니라 아, 기준선 맞다 이거다. 기준선 돌파. 자, 디폴트 값은 14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로 말하면 2주죠. 일단 디폴트 값으로 할게요. 플러스 DI가 뭐라고요? 고가끼리의 차의 14일 동안의 이동 평균. 마이너스 DI가 뭐라고요? 저가끼리의 차의 14일의 이동 평균. 그쵸? 요게 돌파했다는 거죠. 자, 돌파한 종목들을 쭉 보면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가 많죠. 그쵸? 14일 동안 평균보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음봉도 있어요. 음봉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저가가 음봉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지만 음봉이지만 어쨌든 올라간 거죠. 대부분이 다 음봉이지만 위로 친 게 많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거 빼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런 것들이고 여기 지표를 보면 지표 추가해서 이것도 안 보이겠구나. 자, 지표 추가해서 여기다가 DMI라고 치면 이렇게 지표가 나와요. 이거 디폴트인데 오늘은 일단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만 하기 위해서 ADX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빼고 플러스 DI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너비를 3포인트로 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는 저가길인데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갑자기 위로 튄 거죠. 그쵸?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골든 크로스 한 거죠. 검색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돌려보면 요런 것들이 나오죠. 그쵸? 요렇게 KCT? 뭐야 이거 차트 되게 좋네. 난 좋은 차트를 보면 순간 멈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띵띵띵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 중에서 그럼 검색식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요 중에서 양봉으로 끝난 거 또는 어제 종가보다 플러스로 끝난 것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검색식을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에서 어떻게 주가 비교로 가면 되죠. 주가 비교로 가서 일봉존 종가보다 영봉존 종가가 올라가서 끝난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81 종목이 나오네요. 81 종목이나. 엄청 많이 나오네. 대상 변경을 이용해서 좀 빼야 되겠다. 대상 변경에서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ETN, 스펙, ETF, 환기 종목까지 이렇게 빼면 63종목이 나오네요. 그쵸? 자, 이거 보이시죠? 다 좋아 보이죠? QSI 뭐 이렇게 추세가 결국 뭐냐면 이 지표는 뭐냐면 추세를 돌리는 전환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꾸 왜 내가 여기서 멈추지? 왜 저 차트가 너무 좋아 보이지? 저 좋은 차트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윙으로 들어간 타점은 뭐요?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은 뭐다? 무슨 선 위에 있는 거다? 121선 위죠. 121선. 61선은 그건 우량주나 수급주에 쓰는 거고 세력주는 121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럼 그걸 하나 또 추가를 해볼게요. 주가 이동 평균선. 오늘 돌파한 놈만 찾아볼게요. 아니 그냥 위에 있는 놈으로 찾읍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 이동 평균 비교로 해서 주가 이동 평균 비교로 해서 1위평이라는 건 오늘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가가 1위평이에요. 요게 122평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하면 24종목 나오네. 스윙 검색기잖아. 그쵸? 그쵸? 자꾸 이 차트에서 내가 멈추게 되네. 좋죠? 요거는 뭐 오스코텍은 갖다 떨어졌네.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노루홀딩스는 왜 이러니? 노루바이러스 걸렸냐? 그쵸? 24종목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몇 시야? 34분 시간이 좀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1선 위를 이렇게 강하게 뚫으면서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이 많이 보이냐 오늘. 이렇게 하는 종목 특히 뭐예요? 바닥에서 매집 끝나고 가는 종목들. 자꾸 여기서 왜 멈추지 내가. 아유. 이런 종목들 들어가면 좋겠죠. 내일 골프하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아주 간단한 세 줄짜리 검색식으로도 여러분이 스윙 종목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죠. 여기다 더 집어넣으면은 VIP 검색식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요거를 주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주봉이랑 월봉에서 자 요거를 일단 주봉으로 바꾼 다음에 주봉이 이게 엑스레이가 나오지. 기본 주봉으로 바꾸고
보고 지표를 다시 똑같이 추가하고 주봉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봉, 일봉 사용하실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봉은 단기 스윙 되는 거고 주봉은 뭐예요? 중장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중기 스윙. 그리고 또 하나 요거까지는 아시는데 또 뭐가 있냐면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주봉이 이제 중장기 추세를 보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는 주봉을 이용해야 돼. 요게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봉을 보는 거예요. 추세를 보는 데는 특히 세력주는 막 징그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는 주봉으로 보면 되죠.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는 주봉으로 꼭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주봉에서 아까처럼 DMI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값은 디폴트를 합니다. 디폴트로. 다른 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고. 파란색. 자, 검색식으로 다시 찾아볼게요. 자, 요것도 주봉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는 뭐 내비두고, 이평 비교는 똑같이 두고, 요것만 주봉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검색식이. 요거는, 그쵸? 주봉으로 바라본, 자, 주봉으로 보면 뭐예요? 추세가 보인다. 추세가. 추세가 보인다. 그쵸? 이건 추세가 안 난 거죠. 주봉으로 보면 추세가 보이는 거다. 워닝 머티리얼 이런 거 좋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 일봉이 다 좋은 걸 보세요. 와, 코세스는 딱 봐도 보이죠?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쵸? 정말 좋은 종목들은 일봉으로 보면 이래요. 보세요. 뭐 알겠어요, 이거? 오늘 또 이렇게 크게 봐야지 보이죠? 이렇게 크게 봐야지. 근데 보통 이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 이렇게만 보니까 뭐 이거 알아요? 근데 진짜 계속 가는 종목들은 주봉을 보라고, 주봉. 추세가 딱 보이잖아. 추세가 살아있는 거. 포비스도 이렇게 보면은 일봉으로 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추세가 살아있는 거야, 이거. 그쵸? 추세선은 다들 그릴 줄 아시죠? 이런 거 다 누워있는 거고. 오션브리지도 이게 딱 보면은 실적이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도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아직. 이런 건 누워있는 거. 흥국 FMB. 이거 재무 차트 안 봐도 주봉만 보면 저는 알아요. 이런 거 실적준지. 실적이 살아있는 건지. LG 플러스가 실적이 살아있네. 이게 살아있네, 지금. 추세가. 로체. 나이스. 이 보세요. 추세가 딱 살아있잖아. 이런 게 진짜 여러분들 중장기 종목 고르는 요령이에요. 주봉으로 보는 게.
이게 누워있는 애들은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지가 않아. JMI. 자, 이 보세요. 요즘 잘 나가는 어?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돼 있나. 추세가 다 살아있죠. 자, 주봉으로 추세가 바뀐 거, 그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어? 중장기용으로 가져가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일봉으로 바꿔서,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성과 검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일봉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로 해서 우리가 이 세 줄짜리 검색식으로 스윙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성과 검증 한번 해볼게요. 성과 검증. 자, 성과 검증. 한 10월부터 해볼까요? 10월 1일 날은 쉬는 날이었고. 자, 이게 또 차트가 보여야 되니까. 자, 우리넷 50%. 10월, 요건 요때부터 저기 있지만, 10월 2일 날 날짜로 우리가 잡은 거예요. 10월 2일 날. 어디 갔니? 10월 2일 날. 어디 갔니? 그쵸? 펜 엔터테인먼트. 물론 마이너스로 간 것도 있죠. 요 날은 지금 종목이 이렇게 됐지만,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이 뭐냐면 가는 종목들의 공통된 거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바꾸면 되겠죠. 검색식을. 10월 4일 필옵틱스. 이건 정배열이네. 이렇게 그냥 쭉쭉쭉 해볼게요. 한번 10월 7일 KPX 생명과 대박이다. KPX 생명과 10월 7일 날 얘가 딱 발견했네요. 그 이후로 몇 퍼센트 갈게요? 153%. 153%. 셀리버리도 53%. 그쵸? 당연히 차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10월 8일 날 검색된 거는 DB하이텍. 야, DB하이텍이 요때 딱 전환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지를 주더니 이렇게 뿅 날아갔네요. DKT, LMS, FSA 반도체. SFA 반도체. 이거 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네. 내가 아는 어떤 애가 이날 들어갔더라고요. 왜? 이날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잖아. 자, 이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아마 손절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21선에서. 그쵸?
10월 9일 TKT W 홀딩스. 목소리가 좀 칼칼해요. 어제 찬바람 좀 쐈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MI를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려면 강의만 들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계속 돌려보고 연구하고 검색식을 만들어 보고 또 어떻게 해라?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요번 시간 마칠게요. 동양 철학자 중에 순자가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만 마지막으로 실행하면 행하면 이해한다.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직접 실행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야지 자기게 되지. 아니면 이렇게 강의만 들어갖고는 절대로 자기게 안 돼요. 졸리기만 하지. 맨날 뭐 희망님 강의 느리다고 뭐 1.5배로 돌려야 된다는 둥 2배로 돌려야 된다는 둥 강의만 계속 들어봐라. 실력이 느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DMI 첫 시간으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골든 크로스 하는 케이스를 일봉하고 주봉으로 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이번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강의 없어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강의 없어요. 1월 달에 뵐게요. 아시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